시어머님의 75번째 생신. 저는 지난 72시간 동안 20명 VIP분의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이 기억하는 프렌치 미슐랭 실력으로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손재주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 그건 형님이 요즘 취미로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일하셨다고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신, 혹시 신라호텔 장피에르 셰프 밑에서 일하던 김미란 셰프 아닙니까?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 그 순간 이 가식적인 잔치에서 불렸습니다. 미란아, 케이크 치워. 혜진이가 준비한 케이크로 촛불 켜자. 72시간의 정성. 제 20년 경력은 5만 원짜리 케이크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며느리 노릇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미란의 72시간이 200만 원보다 못합니까? 우리 집은 냈습니다. 미란의 경력 포기 비용 12억 원. 이제 끝입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가족을 버렸습니다. 12억 원짜리 청구서와 박살난 케이크만 남긴 채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20년의 침묵 끝에 찾아온 자유. 저는 60세에 연봉 1억 셰프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어머님의 75살 생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전 가족회의에서 이미 모든 건 정해진 상태였죠. 그날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동서혜진은 완벽한 네일 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SNS 팔로워 10만 명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답게 가족회의 중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느라 바빴죠. 저는 그저 팔로워 0명인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 이번엔 집에서 한정식으로 하죠.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오시는데 호텔은 좀 뻔하잖아요. 혜진의 말투엔 늘 그렇듯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집에서 한정식이라니.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인지 그녀는 알까요? 아마 모르겠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호텔 예약금 500만 원 냈으니까 형수님이 음식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시동생 성민 씨가 계산기 두드리듯 말을 보탰습니다. 외국계 기업 임원답게 모든 걸 숫자로 환산하는 그의 습관. 500만 원. 그 숫자가 저를 72시간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 그때는 몰랐죠. 저는 20년 전까지 5성급 호텔 조리사였어요. 프렌치와 한식을 넘나들며 요리하던 김미란. 미슐랭 스타 셰프 밑에서 수련받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접어야 했습니다. 시댁의 요구였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는 시어머님의 한마디. 그렇게 제 경력은 20년간 냉동실 속 재료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생신 3일 전 새벽 5시 저는 남대문 시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전복, 한우, 광어, 랍스터, VIP 20명분의 한정식 재료를 구해야 했습니다. 시장 안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의 목소리, 손술의 바퀴 소리,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죠. 카트 3개가 꽉 찰 때까지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았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영수증을 확인하니 숨이 막혔어요. 180만 원. 제 카드에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나중에 정산되는 거지? 남편 동욱이 조심스레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정상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지난 20년이 늘 그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은 솔로 문질러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한우는 핏물을 빼느라 찬물에 몇 번이나 담갔다 뺐다를 반복했죠.
광어는 얇게 포를 떴는데 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그 감촉이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칼질 한 번 한 번이 정확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죠. 호텔 주방에서의 그 감각을. 저녁 7시가 되자 동욱이 퇴근했어요. 지친 얼굴로 주방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결혼 30년. 그는 늘 제 편이었지만 시댁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또 그 말을 들을 테니까.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작은 집은 성의가 없어. 밤 11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진한 사골 육수를 우려내고 불린 미역을 넣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약불로 은근히 끓였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맛을 봤더니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어머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혜진이가 호텔 예약해준 게 더 나았을걸. 생신 2일 전 새벽 3시 여전히 주방에 서 있었죠. 이번엔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제 송편, 인절미, 백설기. 총 200개. 손님들 선물용이었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떡을 만들어? 라는 혜진 씨의 비아냥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시어머님은 원하셨죠. 미란이,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손재주. 그 한 단어가 제 20년 경력을 지워버렸습니다. 프렌치 요리를 하던 손이, 미슐랭 스타를 꿈꾸던 손이 이제는 그저 손재주 좋은 며느리의 손이 되어버렸죠. 새벽 5시 떡을 다 만들고 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거울을 봤더니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60살의 여자가 아니라 80살 노파 같았죠. 생신 하루 전 본격적인 한정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총 12코스. 머릿속으로 플레이팅을 그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감각이 설레기도 두렵기도 했죠. 이 모든 노력이 또다시 한 줄로 평가절하될까봐. 미란아, 너 혹시 떡 태운 거 아니야? 냄새가 좀 나는데. 시어머님이 주방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확인할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72시간. 겨우 반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한계가 왔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20년 전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그 손이 맞나 싶었죠.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희생.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오전 8시, 저는 이미 6시간째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수제 생크림 케이크, 프랑스에서 배운 클래식한 레시피였습니다. 딸기를 종이처럼 얇게 슬라이스하고 크림을 완벽한 각도로 휘핑하고 제누아즈 시트를 세 겹으로 정성껏 쌓아 올렸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20년 만에 제대로 만드는 프렌치 디저트. 완벽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혜진과 성민 씨가 도착한 거였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이트 원피스에 샤넬백을 든 그녀의 모습이 주방 문틈 사이로 보였어요. SNS 인증샷을 위한 완벽한 차림이었죠. 시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우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멀리서 왔는데 고생했네. 시어머님이 동서혜진을 꼭 껴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72시간을 일했지만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사니까요. 어머니, 이거 호텔 프리미엄 케이크예요. 예약하는 데만 3주 걸렸어요. 혜진이 커다란 상자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케이크라고 했죠. 제가 만든 케이크는 재료비 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들어간 시간의 가치를.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친구분들, 교회 집사님들이 거실을 채웠죠.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 사장님, 서울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오랜 친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분이 제 요리를 드신다는 생각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미란아, 음식 나올 준비됐니? 시어머님의 재촉하는 목소리.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코스를 내갔습니다. 전복 삼색 무침. 플레이팅은 완벽했어요. 프렌치 스타일의 미니멀한 구성이었죠. 한 손님이 포크를 들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거 호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2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만든 거예요. 형님이 만든 거긴 한데 사실 메뉴 구성은 제가 짠 거예요. 제가 요즘 쿠킹 클래스 다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죠. 며느리가 나서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한우 안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웠어요. 소스는 레드 와인 리덕션. 20년 전 호텔에서 수백 번 만들던 그 소스였죠.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레스토랑 수준인데요. 강 사장님이 한입 드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코스가 계속 나갔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플레이팅 아이디어를 줬어요. 제가 간봐드렸어요. 거짓말. 또 거짓말. 끝없는 거짓말. 오후 1시 메인 코스가 끝나고 케이크를 내올 시간이 왔습니다. 혜진이 먼저 나섰죠. 어머니, 제가 준비한 케이크 먼저 보세요. 200만 원짜리 호텔 케이크가 공개됐어요. 화려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3단 케이크. 손님들이 일제히 감탄했죠. 혜진은 즉시 셀카봉을 꺼내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예약한 거예요. 이 케이크, 대기자만 200명이에요.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제가 만든 케이크를 바라봤어요. 소박했죠. 하지만 72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애도 뭐 준비한 거 있니?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강 사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케이크를 자세히 보셨어요. 제누아즈 시트의 결, 크림의 질감, 딸기 배치의 정교함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신. 혹시 전에 요리사였습니까?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 프렌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호텔이었습니까?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강 사장님의 눈이 커지셨어요. 놀라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당신, 김미란 씨 아닙니까? 장피에르 셰프 밑에서 일하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김미란. 요리사 김미란.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이었죠. 세상에,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장 셰프가 지금도 당신 얘기를 해요. 가장 촉망받던 제자였다고.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왜? 강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왜 주방을 떠나셨습니까? 저는 시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시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은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를, 침묵의 무게를. 이 케이크는 제 레스토랑 디저트보다 낫습니다. 그분이 한 입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한 손님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신라 호텔 출신이라면서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간 숨겨야 했으니까.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했으니까. 이 집에서 제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죠. 아, 그건 형님이 요즘 취미로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일하셨다고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잠깐? 20년의 수련이 잠깐? 미슐랭 스타 셰프의 인정이 취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 가치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미란아, 케이크 치워. 혜진이가 준비한 케이크로 촛불 켜자. 시어머님의 말씀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사장님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저는 케이크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72시간의 결과물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제 손을. 화상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 칼에 베인 상처도 여러 개 있었죠. 20년간 잊고 살았던 요리사의 손. 이제는 그냥 늙은 며느리의 손. 거실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의 케이크 앞에서, 200만 원짜리 케이크 앞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20년이 너무 길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200만 원짜리 케이크. 금박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 케이크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0살의 손이 아니라 1000살은 먹은 것 같았죠. 접시를 닦으면서도 거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케이크는 싱크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 미란아, 설거지 다 했어? 손님들 커피 좀 내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커피포트를 들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죠. 늘 그래왔듯이. 거실로 나가려는데 동욱이 문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괜찮은 게 아니잖아.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 그는 주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화상 자국, 칼 상처, 퉁퉁 부은 손가락. 제 손을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여?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20년이야. 20년 동안 당신이 참은 거. 동욱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방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을.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나저나 며느리 요리 실력은 괜찮네요.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뭐, 그냥 집밥 수준이죠. 호텔 케이크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정성은 있었어. 다른 손님이 덧붙였죠. 이 정성,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까이 사는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 가까이 사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동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꽉 물려 있는 게 보였죠. 그가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 맞서려는 남편. 저는 무서웠어요.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 하지만 동욱은 제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성민아, 동욱이 성민 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 성민 씨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너는 500만 원 냈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동욱에게 쏠렸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은 얼마를 냈을까? 성민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100만 원, 재료비? 동욱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엑셀 시트였죠. 틀렸어. 재료비 180만 원. 미란이 카드에서 나갔습니다. 아직 정산 안 받았습니다. 성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욱은 계속했습니다. 공인비 계산하겠습니다. 미라는 전직 신라호텔 조리사입니다. 현재 5성급 호텔 수석 조리사 시급이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미라는 72시간 일했습니다. 5만 원 곱하기 72, 360만 원입니다.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손님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야, 철수야! 시아버님이 말리려 했지만 동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180만 원, 공인비 360만 원, 총 540만 원입니다. 성민이는 500만 원, 우리는 540만 원. 우리가 더 많이 냈습니다. 뭐야, 이거 정말. 성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그리고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동욱이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제 손 사진. 화상 자국, 칼 상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어머나 하고 탄식했어요. 20년 전 미라는 신라호텔에서 연봉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력이라면 최소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20년 동안 일했다면 총 수입은 20억 원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성민 씨가 소리쳤어요. 목에 핏대가 섰죠. 하지만 미라는 결혼과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동욱이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미란의 경력 포기 비용 20억 원에서 생활비를 제하면 최소 12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 집이 지난 20년간 낸 비용입니다. 시어머님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우가 이게 무슨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죠. 아니, 그만 못해. 동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참으면 나도 참았어. 하지만 더는 못 봐. 당신이 무너지는 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싸워주는 남편.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죠. 강 사장님. 동욱이 강 사장님을 불렀어요. 우리 미란이 실력 어떻습니까? 강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 연봉 1억은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미란이 복직.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60살에 무슨 복직이에요? 그냥 집에서 요리나 하세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동욱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200만 원짜리 케이크를 집어들었죠. 여보,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쾅! 동욱이 케이크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케이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금박 장식이 바닥에 흩어졌죠.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 미쳤어요? 이게 200만 원짜린데.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00만 원? 동욱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미란의 72시간이 200만 원보다 못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성민이 동욱의 멱살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흔들렸죠.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싸움 말려요. 하고 소리쳤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성민이 저를 밀쳤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죠. 아팠어요. 그 순간 동욱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동욱이 성민 씨를 밀쳐냈어요. 성민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님이 지팡이를 들고 동욱을 때리려 했어요. 아버님,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나갑니다. 동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12억 원 청구서는 남겨두고 갑니다. 그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화면에는 정산표가 떠 있었습니다. 재료비, 공인비, 경력 포기 비용, 그리고 마지막 항목. 존엄 훼손 비용 계산 불가. 그 문구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동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저는 망설였어요. 20년간 살아온 이 집.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었던 사람들. 안 돼.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이 여기서 무시당하는 거 못 봐.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님 앞에서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20년이 아까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깝지 않아. 이제부터 당신 인생 살면 돼. 동욱이 저를 일으켰어요. 제 다리는 떨렸지만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호적에서 판다. 문이 쾅 닫혔어요. 75세 생신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케이크 부스러기와 12억 원 청구서만 남긴 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욱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신호등에 멈췄을 때 동욱이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잖아.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해방감이 섞인 침묵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살. 최근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던 딸.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할머니 집에서 전화 왔는데. 동욱이 짧게 설명했어요. 생신 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가 케이크를 던졌다고? 응. 200만 원짜리를? 응. 수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아빠.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동욱도 작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죠. 수진이 제 손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손. 화상 자국과 상처가 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수진이 약상자를 가져왔어요. 연고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발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참고 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가족을 잃을까봐. 엄마는 요리사였잖아요.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늙었어.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강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강 사장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 케이크를 보며 감탄하던 그 표정.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동욱이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제가 물었어요. 공식, 청구서. 설마. 응. 진짜로 보낼 거야. 동욱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수증, 사진, 타임랩스 영상. 심지어 20년 전 제 경력 증명서까지 스캔했죠.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대. 하지만 도덕적 압박은 가능하다고. 저는 그를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에서 싸워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수진이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요리사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항상 집에서 할머니 음식만 만드시니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진짜 요리사로 일하는 모습. 딸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건 경력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딸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도 잃었다는 것을. 해볼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동욱과 수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했죠. 응, 해볼게. 20년 만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서 있는 꿈. 손에는 거품기가 들려 있고 앞에는 완벽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손님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셰프 김미란. 20년 만에 되찾은 이름.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사장님이었어요. 미란 씨, 어제 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강 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제 제안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20년이나 쉬었는데요. 어제 그 케이크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저는 동욱을 쳐다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기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욱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 수 있어.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요리사야. 그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동서혜진이었습니다. 형님, 어제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어머니 생신날 그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죠? 형님과 아주버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죠. 수진이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후회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없어.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 인생 사세요. 할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김미란으로.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요리책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프랑스에서 사온 책.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책장을 넘기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파리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일하던 시절. 장피에르 셰프의 엄격한 가르침. 미슐랭 스타를 받던 날의 감격.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시댁을 위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요리였죠.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20년 만에 찾은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제가 만든 프렌치 코스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동욱과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엄마 이거 진짜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수진이 감탄했어요. 맛있어?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거 예술이에요. 동욱도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김미란이야. 내가 사랑한 그 요리사.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해, 새로운 시작에 대해, 두렵지만 설레는 내일에 대해. 12억 원 청구서는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20년의 희생을 숫자로 환산한 증거로.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폭발해야 할 때가 있죠. 케이크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60살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내일부터 나는 다시 요리사 김미란이 된다. 시댁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별처럼 반짝였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동욱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깊이 떨구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싱크대를 바라봤어요. 72시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시댁을 위한 요리가 아닌 우리만의 공간이 된 부엌. 엄마, 딸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화상 자국과 상처가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수진이 약상자를 가져왔어요. 화상 연고를 제 손에 발라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죠. 마치 깨진 유리를 다루듯이. 엄마, 왜 참고 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가족을 잃을까봐, 소속감을 잃을까봐. 엄마는 요리사였잖아요.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늙었어.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60살.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어요. 강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우리 집을 감쌌죠. 동욱의 핸드폰에는 형 성민 씨에게서 단 한 통의 문자만 왔어요. 정신 차려라. 가족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동욱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죠. 뭐해? 공식 청구서.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진짜로 보낼 거야. 동욱은 일주일 동안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영수증, 사진, 타임랩스 영상, 심지어 20년 전 제 경력 증명서까지 스캔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도 받았죠.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대. 하지만 도덕적 압박은 가능하다고 해. 저는 그를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 편에 서준 남편이 고마웠죠. 여보, 이러지 말자.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왜?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가 물러서야 하는지. 그 논리가 이상했지만 2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미란 씨. 사장님 어떻게... 생신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주방을 떠나 있다는 게. 강 사장님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명함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페이스트리 셰프로.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20년 만에 들어보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60살입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당신 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날 케이크가 증명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주어진 기회. 믿기지 않았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주 5일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강 사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분은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강 사장님의 제안을 말했습니다. 수진이 환호성을 질렀죠. 엄마,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두려웠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 텐데. 그게 중요해? 동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잖아. 하지만 하지만 뭐? 며느리 의무? 그런 거 없어. 당신도 인생이 있어.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에서 시댁 음식만 만드시니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진짜 요리사로 일하는 모습.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딸조차 제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20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며느리, 아내, 엄마. 하지만 김미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해볼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동욱과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했죠. 응, 해볼게. 20년 만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요리책을 꺼냈어요. 20년 전 파리에서 사온 책.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죠. 파리의 작은 비스트로, 새벽까지 이어지던 연습, 장피에르 셰프의 엄격한 가르침. 미란, 요리는 예술이야. 하지만 먼저 기술이 완벽해야 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시댁을 위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연습이었죠.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를 계량하고 달걀을 풀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만든 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시어머님의 입맛에 맞춘 음식, 동서혜진이 자랑할 수 있는 음식.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은 한 번도 만들지 못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 냄새 뭐예요? 크루아상이야.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박. 빵집 냄새랑 똑같아요. 아니, 더 좋아요. 딸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댁의 마지못한 인정이 아닌 진심 어린 칭찬. 20년 만에 듣는 순수한 감탄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죠.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어요. 미란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평소에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네, 어머님. 집에 한번 와야겠다. 명령조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동욱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어? 어머님.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지마.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야. 당신은 김미란이야. 요리사 김미란.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을 수 있죠. 생각해 볼게. 그날 오후 저는 강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 두렵지만 설레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 사장님의 레스토랑에서 페이스트리 셰프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죠.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젊은 후배들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채우는데 6개월이 걸렸죠.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게 행복했어요.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유지했고 제 디저트는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은 60대 셰프가 만든 디저트라는 것에 놀라워했죠. 한 미식 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케이크에는 시간이 녹아 있다. 20년의 기다림과 60년의 삶이. 그 리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희생이 아닌 제 작품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동욱은 제가 일하러 가는 아침마다 말했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 그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수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되었죠. 그녀는 가끔 레스토랑에 와서 제 디저트를 먹었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딸의 칭찬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죠.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욱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민 씨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대.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죠. 많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냥 알려주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욱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걱정이 가득했죠. 갈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님, 76세가 되셨죠. 작년 생신은 엉망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실까? 2주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님이 직접이었습니다. 미란아, 목소리가 약하셨어요. 1년 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없었죠.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시어머님이 사과를 하시다니. 내가 너무 심했다. 내 고생을 몰랐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에 올 수 있니? 저는 동욱을 쳐다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으로 용기를 주었죠. 갈게요. 시어머님의 76세 생신. 우리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고 테이블에는 외부 케이터링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도 화려한 옷도 없었어요. 네, 지난 1년 힘들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동서혜진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1년 사이에 10살은 더 늙으신 것 같았죠. 미란아, 왔구나. 네, 어머님. 시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내 20년을 내가 빼앗았어. 이제 다시 찾았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76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생신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어요. 혜진과 성민 씨가 케이터링 음식을 날랐습니다. 간소했어요. 예전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형님, 케이크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든 시그니처 케이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디저트였죠.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강 사장님 레스토랑 케이크 아니에요? 성민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애와 존경이 섞인 시선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멋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시어머님이 촛불을 끄셨습니다. 소원을 비실 때 시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란아,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성민 씨가 말했죠. 형수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씨의 사과도 진심이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바꿔놓았죠. 이제 됐어요. 제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님이 노트를 꺼내셨어요. 새 장부였습니다. 이제부터 생일 준비는 돌아가면서 한다. 올해는 케이터링, 내년에는 외식, 후년에는 집에서 간다니. 모두 동의하나? 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평한 분담. 20년 만의 변화였죠. 그리고 미란이, 네, 아버님. 내가 요리사로 일하는 거 자랑스럽다. 20년 만에 듣는 인정.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 참지 않고 흘렸어요. 이제는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욱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홀가분해. 후회는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없어. 2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가 남았잖아. 동욱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화상 자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상처들이 생겼죠. 주방에서 생긴 칼 자국, 화상.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상처였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그날 상 엎어줘서. 케이크 던진 거. 그게 시작이었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래. 특별히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엄마가 만든 거면 다 맛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셰프복을 다렸어요. 하얀 옷. 20년 만에 다시 입는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여자가 아니라 요리사 김미란이 보였어요. 내일 또 주방에 섭니다. 제가 선택한 주방에 72시간의 지옥이 아니라 8시간의 천국에. 상은 엎어졌지만 우리는 일어섰어요. 12억 원 청구서는 청구되지 않았지만 존엄은 돌아왔습니다. 20년은 잃었지만 미래는 열렸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재건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